네, 2024년 7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신 분들은 쿠바에 주재했던 북한 외교관, 직급은 참사로 돼 있죠. 리일규 씨가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참사로 있던 리일규 씨를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해서 어떻게 한국으로 왔는지, 그리고 북한의 외교는 어떤지, 그리고 그 전에 유엔 차석 대사였던 한성열을 북한이 처형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등등 상당히 은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어요. 다른 언론도 이 기사를 받아서 연속된 기사를 쓰고 있을 정도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북한의 요인들, 외국에 나와 있는 북한 요인들을 데리고 오는 공작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공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북한 요인들을 데려오는 공작과 함께 북한에서 북한의 민중들,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 민중인 기층 피플을 움직여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 있죠. 그리고 점점점 대한민국 수뇌부에 그들이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휘어잡게 만들고 있죠. 쉽게 말하면 노동자 같은 단체, 그런 단체에 자기들 영향력이 먹히는 사람을 집어넣고 그들이 점점 자라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흔드는 대형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리일규 참사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재는 안 했습니다.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은 많이 불편해요. 국정원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류의 사건을 많이 취재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 자신이 공작이라는 책을 내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제 상상을 보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인을 데리고 오는 공작을 국정원은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만 몰두하지 마라.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칼럼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북한판 이모군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북한의 기층 피플, 북한에서 천대받는 하층 사람들이 준동해서 북한 김정은을 타도할 수 있도록 혁명이 나도록 하는 대공작을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개딸들이 서치고 지금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서 친이 아니죠. 반한동훈 세력들이 굉장히 격렬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깊이 따져 들어가고 보게 되면은 자꾸 대한민국을 이간질을 하는 북한이 발견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채질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태풍이 이는 거죠. 그게 큰 공작인데 우리도 북한의 요인들을 데리고 오는 공작만 하지 말고 북한에서 이 민중들이, 기층 피플들이 일어나서 북한을 뒤집을 수 있는 큰 공작을 국가정보로 하라라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조선일보 기사를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쿠바 주재 북한 참사 정치 담당 참사관이죠. 리일규 씨, 나이는 52세니까 이게 만 나이니까 거꾸로 계산해보면 몇 년생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한 72년생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2023년 11월 초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왔다. 예, 요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는 쿠바통으로서 왜 쿠바통이 됐는가 하면은, 원래 아버지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북한을 취재한 기자라서. 통전부 산하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통일전선부가 무역회사를 운영하나? 통일전선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북한 노동당 조직입니다. 거기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할 수는 있는데, 72년생으로 돼 있군요. 리일규 씨. 아까 제가 72년생이 그거라 그랬는데, 72년도, 그럼 82년도, 92년도쯤에 북한에서 통전부가 무역회사를 운영했나? 저는 요게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친을 따라 알제리아와 쿠바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리고 평양 외국어학원에서 프랑스어, 외국어학원은 우리나라의 질비한 외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양 외고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프랑스어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어 대학
쿠바에서 스페인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외무성에 들어가서 2011년부터 16년, 19년부터 망명할 때까지 쿠바에서만 도합 9년 2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쿠바에 갔던 2011년부터 16년 사이에는 그때 이제 쿠바에서 물기를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던 북한 선박 청청강호가 걸려듭니다. 이거를 이제 그가 막 해결한다라고 해결해갖고 이제 김정은을 만나서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쿠바를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왔다라는 건데, 한국으로 온 배경은요, 이 기사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하도 많은 사건이 있으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2월 14일 대한민국하고 쿠바가 국교를 맺었습니다. 2월 14일입니다. 어떻게 맺었느냐? 유엔에 가게 되면은 유엔에 한국 대사가 있죠. 유엔 대사가 있습니다. 한국 대표부가 있고. 유엔에 가게 되면 쿠바도 유엔 회원이니까 자기네 대표부를 두고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주재 쿠바 대사관에서 대사 플러스 1명, 2명이 나오고 유엔 주재 대한민국 대사 플러스 2명, 5명이 나와서 야, 외교관계를 맺자라고 해서 2월 14일 날 맺는 걸로 서로 합의를 합니다. 왜 2월 14일이냐? 발렌타인데이거든요. 쿠바 측에서 야, 발렌타인데이니까 그날 하자라고 해서 14일 날 이 유엔에서 두 유엔 대사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면서 정식으로 수교를 했습니다. 쿠바는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2023년 5월 달에 박진 씨가 외교부 장관이었죠. 그가 과테말라에서 쿠바의 외무성 차관, 즉 부상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유엔 총회에서 쿠바의 외무상 등을 만나면서 비공개로 야, 우리 수교하자 라고 했고, 그리고 이 실무적인 일은 멕시코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 허태환 씨가 몰래 쿠바를 방문해서 야, 걔네 이제 외교부 관계자들과 만나서 수교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쿠바는 야, 이건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서 비밀로 했는데, 원래 2월 7일 날 유엔 주재 쿠바 대사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인 황중국 대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라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2대3으로 만났고, 거기에서 수교를 하자라고 쿠바 대사가 하면서 14일 날 발렌타인데이니까 하자라고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은 비밀로 했어요. 비밀로 했습니다. 이게 북한을 흔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외교관계를 맺으려면은 대한민국 정부를 추격하고 추격하면은 마지막 한 사람은 대통령일 거고, 마지막 한 사람이 되기 전에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통과를 시켜줘야 되죠. 2월 13일 날 수교 전날 우리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 안건을 올렸고 당연히 통과가 되죠. 심의가 되죠. 근데 이거 비밀로 해달라. 다음날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딱 하면서 공개돼서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쿠바가 수교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규열이라고 그랬나요? 이일규 참사는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겁니다. 그럼 이일규 씨는 어떤 상황이었냐? 그의 말을 그대로 보게 되면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건 뭐 자연사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모님하고 장인도 돌아가셨다. 다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했고, 그래서 부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요. 근데 그게 비밀이 새나갈까봐 비행기표를 다 사놓고도 말을 못하다가 6시간 전에 외국 가자라고 부인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저는 국정원 관계된 취재를 좀 했고, 제 스스로가 한번 북한을 탈북한 사람을 대한민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몇백만 원 써본 적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일규 씨가 어떻게 해서 이 비행기표를 샀느냐. 이거는 제가 취재는 안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정보원이 움직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일규 씨를 작년 이전부터 만나서 한국으로 오라고 땡겼을 것이고 비행기표를 주는 거죠. 쿠바를 떠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는 그걸 받아놓고 고민하다가 부인한테 얘기해서, 물론 뭐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은 있었겠죠.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부인과 아이들이 데리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그가 쿠바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북한 여권을 보여주고 해야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외교관들 직원을 이 여권을 다 뺏어서 한 사람이 관리합니다. 당에서 보낸 사람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즉 이일규 씨는 쿠바를 나올 때 북한 여권을 쓸 수 없는 처지였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쿠바를 나왔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쿠바가 우리를 도와준 거죠. 국가정보원이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 북한은 우리 영토고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이죠. 근데 북한 영토를 우리가 수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수복 영토로 있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 쪽으로 온 순간에 국민이 되는 잠재적인 국민이죠. 때문에 쿠바 측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발행한 여행증명서,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그걸 딱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근데 여권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잊어먹어서 여행증명서를 대신 발행한다라고 발행해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가족과 함께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마 제 추측이 100% 맞을 거예요. 국정원이 여행증명서 딱 들고 왔고 비행기표 내밀고 나와라 하고 하는 순간에 결심을 했고 나온 거고 그 이전에는 자기의 즉 북한에 있는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쫓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는 2013년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쿠바에서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을 싣고 파나마 운가를 통과해서 북한으로 가려고 했나? 근데 이 파나마가 이렇게 무기 실은 배는 못 간다고 막았을 때 이 사람이 나서갖고 파나마 측은 막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청천강호를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정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어요. 직접 김정은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죠. 그런데 이제 그가 외무부에서 북한서 지내면서 이 북한의 이제 이 적지 공작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은데, 자, 내가 북한 간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공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북한에서 공작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요, 내가 여기서 만들어서 합니다. 그거 만드는 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은 내 밑에 부하들 보고 야 돈만 들어와 하고 시켜요. 안 들어오면 이제 이놈들을 두드러 패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랫놈이 윗놈한테 주는 뇌물이 일어납니다. 북한에서 외교관으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은 자기네 본청에다가 계속 본국으로 돈을 보내야 돼요. 그 이제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일 때문에 북한 외교부 본성으로 갔더니만, 야, 씨, 그거 되면 니들도 돈 먹고 할 테니 나도 좀 돈을 줘 하고, 알았다 그랬는데 이제 돈이 그게 금방금방 안 되잖아요. 그때 쿠바가 뭐 지금도 형편없는 나라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국교가 열려고 지금은 많이 갈 거예요. 제 친구도 벌써 쿠바 갔다 온 기업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북한 식당 가서 돈을 써주면은 그 돈들을 쿠바 주재 북한 대사도 좀 받아먹고 본청에 상납하고 할 텐데, 그땐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자기에 대한 평가를 야박하게 하는 거죠. 또 이 사람도 분명히 2013년에 큰 공이 있으니까 씹힐 겁니다. 시기 질투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예민해지면 본인도 건강을 다치게 되죠. 근데 쿠바에는 의료시설이 나쁘니까 멕시코 가서 좀 치료하고 싶은데 안 보내주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야, 내가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뇌물 안 준다고 평가 나쁘게 나오고 또 나는 건강도 다치고 이렇게 되면은 고민하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쿠바하고 한국이 수교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데는 미국이 상당히 도움을 줬죠.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해외에 보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공작은요, 그게 1993년인가 황장엽 조선노동당 비서를 데려오는 공작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는 북한 요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막, 예를 들어 이수근처럼 자기 발로 막 넘어오게 되면 그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요인들을 데려오는데 많이 노력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북한 간첩 맞고 북한군 침입 막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하다가, 그리고 북한인들을 데리고 와도 잘 공개를 안 했는데 황장엽 공개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건은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월간조선 편집장 한
김영삼 기자가 굉장히 개입된 사건이죠. 김영삼 씨는 월간조선 기자를 할 때 이연길 씨라고 하는 분을 만납니다. 이연길 씨는 6.25 정권 때 켈러 부대를 했던, 부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연길 씨가 이제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이제 안기부의 에이전트를 하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황장엽을 만났고, 황장엽 너 한국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황장엽 씨가 마음을 먹죠. 그래서 일본서 망명하려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한국 영사관으로 뛰어오면서 망명을 하면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기자들은 알 수가 없는데 김영삼 기자는 이연길 선생하고 굉장히 가까워서 같이 모임을 단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김영삼 기자가 딱 그걸 씁니다. 그 전에 이연길 씨하고 황장엽 씨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편지를 차곡차곡 공개를 하는 거예요. 황장엽의 생각이 매일같이 조선일보에 터져 나오니까 모든 언론이 조선일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황장엽 사건이 어마어마한 특종이 돼버렸죠. 이 사건은 여파는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태영호 공사가 영국에서 들어오는데, 자,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요인들을 딱 데리고 오면요. 우리 황장엽 씨를 데리고 왔을 때 북한이 우리는 무너질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근데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핵을 개발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더 위협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요인을 데리고 오게 되면 그 데리고 오는 공작을 성공하게 되면 처음에는 논란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성공시킨 팀은 훈장도 받고 진급에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린 북한이 와야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황장엽 이후 지금부터 황장엽 선생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거의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북한은 안 망하더라. 그러면 북한의 요인들을 데리고 오는 공작, 요인들을 우리 편으로 포섭하는 공작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 그 김정은의 고모부 장 누구죠? 총사는 시켰잖아요. 그 장성택이도 우리 국정원이 움직여서 상당히 우리 쪽으로 땡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실력자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게 되면은 북한이 와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요인들을 우리가 데려오거나 요인들을 서로 싸우게 하는 공작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김씨 3대 세습만 강화되고 안 되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장성택을 왜 김정은이 죽입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길수록 국가정보원이 뛰는 걸 알면 알수록 내부 단속을 들어가서 약간의 배신의 기미가 있거나 뭐가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니까 오히려 내부 통치가 더 강화되고 감시 강화가 강화됩니다. 그런 좋은 예가 유엔 차석대사를 했던 한상열을 2019년도인가에 북한에서 공개 총사령하는 사건입니다. 이일규 씨도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해요. 한성열이를 죽이는 걸 보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정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 한성열이가 뉴욕에 근무할 때 그는 자기 딸을 미국의 명문인 컬럼비아 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그 학비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거지인데. 그 학비를 한국인들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국정원이 뒤에서 살살 대준 겁니다. 아니면 미국의 CIA나 FBI도 할 수 있고요. 어쨌든 한국인들이 17반 돈을 대줬다라고 돼 있는데 90년대죠. 이러한 한성열을 2019년도에 총사령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성열은 이제 한국으로 미국으로 튀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거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이일규 씨가 나오는데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데 북한은 뭔가 의심스러운 세력이 있으면 다 그걸 아주 강력하게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데리고 왔다, 누굴 포섭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훈장을 받겠지만은 오히려 북한은 더 단단해지더라.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태영호 공사가 한국으로 온 거는 중앙일보에 이영종 기자가 특종을 했는데 그때 뭐 북한이 흔들하는 것 같으면 까딱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똥풍선을 띄우고 있고 우리가 쩔쩔매고 있고 북한은 그렇게 위기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어갖고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하면은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한 거는요. 국가정보원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일규 씨라는 사람이 왔는지 뭐 기자들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렇게 만날 수나 있나요? 국정원이 해준 거죠. 국정원은 이런 걸 갖고 이제
황장엽 이후 이런 걸 데리고 오면 국민들이 좋아하고 또 훈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언론 플레이 했다고 보는데 이거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뭐를 해야 되냐?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는데 북한판 이모군란이 나도록 민중혁명이 나도록 대공작을 해야 돼요. 지금 북한이 이 광주 사태를 이용해서 이 호남 베이스 광주를 자꾸 자극해서 이 광주의 정치 지형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데 그 쪽을 지지하게끔 만들면서 한국을 자꾸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개딸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게 사이버 공작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도 해가지고 북한에서 이 고위층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공작 갖고는 김정은도 탁탁 막아내니까 아주 광범위한 북한 민중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대공작을 하라고. 이게 뭐냐? 그게 여정이가 싫어하고 뭐 하는 삐라뿌리이고요. 대북 심리전이고 대북 심리전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이 욱 하고 일어나서 소총 들고 막 자기 상관 쏴 제끼고 뭐 하면서 그런 공작을 우리는 안 했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이 많은 걸 저는 굉장히 그쪽 집단들이 엘리트고요. 어떠한 조직보다도 활동력이 강한 건 아는데 타겟을 고급 북한 인물을 데려오는 거 포섭하는 거 위주로 가면 고급 정보도 없고 좋긴 좋은데 그걸로 해서 북한이 와해가 안 된다. 북한 민중이 움직이도록 해라. 그들을 수속이는 공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급 전사들이 하급 병사들이 북한 노동당 간부들을 죽이고 하는 이모군란이 나도록 하는 공작을 해야 된다. 이 공작은 하게 되면은 참 성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성공시켜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잘 몰라요. 표가 안 나죠. 근데 이걸 해야만 북한이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황장엽 망명이 일어난 지 30년이 돼도 북한이 안 무너지고 제가 공작이라는 책을 쓴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국정원이 이런 것만 하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제는 우리 민간단체들 이민복 선생 같은 분들이 저기 북한으로 삐라를 보내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거 방송 집어넣고 뭐하고 지금 이재명을 누가 좋아해요? 근데 개딸들이 막 저렇게 하는 거는 수석임이 있는 거예요. 수석이는 공작을 하라 이거지. 대공작. 지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굉장히 이간질시키는 공작을 많이 합니다. 영향력 공작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공작을 해야 됩니다. 2.19 참사 공개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좋다. 국정원 열심히 한 거 인정한다. 근데 이게 기사가 이게 딱 나오면 북한에서는 또 외교부를 상대로 사상조사하면서 더 철벽을 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광범위한 민중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불만은 많아요. 이 2.19 시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북 통일을 바란다고 민중들은. 이 민중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큰 공작을 해야죠. 예를 들면은 뭐 한 10달러씩 달아갖고 삐라를 뿌린다든지 먹을 걸 준다든지 뭐 계속. 네. 동독이 무너진 것도 결국은 동베를린 주민들이 서베를린으로 들어올 때 기대가 그거였어요. 그 민중들이 고급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중들이 서독에 가면은 동독마르크랑 같이 해준다니까 그냥 이익 때문에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독에서도 이제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린 도저히 안 되니까 서독 연방에 들어가자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는 거는 독일의 BND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하층, 기층 피플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정원이 쿠바와 수교를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참 잘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급진 사람, 고급 북한 엘리트만 상대로 하지 말고 하층민을 움직이는 BND와 같은 공작을 하라.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북한에서 누군가가 김정은을 암살하거나 암살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빨리 북한이 와해되고 통일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북한의 기층 피플을 움직이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감사합니다.